내가 유리함수에서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시그니처 포인트라는 그 점이었어요. 어, 대전 문제 풀면서 이제 기본 문제 유형들 정리해 볼 건데, 한 가지 빠뜨린 얘기가 있어서 보완합니다. 시그니처 포인트를 어떻게 구하죠? 두 점근선의 교점. 그러니까 y는 x-a분의 k 플러스 b일 때, 분모가 0일 때, 그리고 k가 0일 때,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겠고, 혹은 그림에서 점근선이 나와 있을 때 점근선의 교점이 있겠고, 근데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혹시 뭘까요? 힌트는 대칭이에요. 자, 유리함수는 총 3개의 대칭 기준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2개가 선대칭이고, 선대칭은 기울기가 무조건 고정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얘네가 지나는 점이, 교점이 시그니처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권을 주는 발전 문제도 있었어요. 우리가 풀진 않았지만, 그 선대칭 기준을 2개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그니처 포인트를 이용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두 직선의 교점을 이용하는 상황이 지금 풀 문제에 있을 겁니다. 저거를 얘기를 빠뜨려서 보완을 하고요. 자, 일단 유리함수를 좀 정리하면서 가보죠. 발전 문제 타면서 갈게요. 음, 유리식의 발전 문제는 그냥 간단히 좀 보면은, 요거는 사실 수학 상이거든요, 거의. 내가 A1부터 A10까지 합을 뽑아내기 위해서 적당한 수 대입할 만한 거 2 대입하면 되잖아요. 혹은 0 대입하면 풀만 나오잖아요. 그걸 더하거나 빼면 이렇게 띄엄띄엄 되는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합을 물어본 건 아니니까 0을 대입하는 게 좋겠네요. 이거 좀 더 수학상에 가까운 성격이고, 요건 이제 얘기했었으니까 뭐 몇 개 남겨지는 거. 유리 함수의 발전 문제를 하고 가볼게요. 아, 아. 음. 페이지가 저기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 자, 먼저, 네. 어, 그거 같이 해볼까? 432번에 3번이요.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 자, 유리식을 정리를 해서 하는 건데, 자, 한번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냐면요. A-B, B-C 막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얘를 이렇게 통분하는 게 가장 먼저 보여요. A-B, B-C, C-A.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A-C니까 마이너스 A 제곱에 B-C가 없죠. 그 다음에 이거는 C-A가 없는데 또 A-B로 난 기준을 잡았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B제곱이 있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묶어줘서 다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C제곱에 A-B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A제곱, B제곱 얘를 전개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인수분해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문자가 여러 개가 섞여서 인수분해가 잘 안 떠오르잖아요. 우리 여러 문자의 인수분해는 최고차이 가장 낮은 한 문자에 관해 정리한다라는 네, 정리를 했었어요. 한 문자. 그래서 내가 이 식을 A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B-C의 A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C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어떤가요? 지금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그럼 A가 없는 A를 기준으로 상수항을 봐주시면은 B제곱 C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제곱이니까 플러스 BC로 묶어주게 되면은 B-C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추가 인수분해 모양이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러 문자가 섞였을 때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그 한 문자는 최고차항의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 기준입니다. 이건 다 똑같으니까 A를 잡았던 거예요.
B-C를 묶어주시게 되면 A제곱 B 플러스 C에 BC 나오게 되니까 얘가 또 A 플러스 B, B 플러스 C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C의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B하고 C하고 이제 같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분모에 쓰였다는 것 자체가 같지 않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주게 되시면은 네, 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 플러스 B, B 플러스 C, A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A 이렇게 정리하는 걸 바라는 건가? 아 이게 또 어떤 상수로 이렇게 나오는 건가 보구나. 그러면 이게 상수가 인수분해 반대로 했나요? 인수분해 부호를 네네. 아 요거요? 네네네. BC 제곱 BC 묶으면은 마이너스 아닌데요? 아니요? 한 번이었죠? 네네. 아 그것도 있는데 잠깐만요. 아니면 A-B, A-B가 여기 또 바뀌어 있으니까 잠깐만 천천히 한번 해보죠. B-C-A C-A니까 마이너스 올라가고 그 다음에 B-C 마이너스 묶었어요. A-B니까 마이너스 올라가고 C-A C-A 그 다음에 C-A B-C니까 마이너스 올라가고 A-B 마이너스 묶어서 이렇게 써주고 여기가 그 아니구나. 여기서 1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자, A제곱은 B-C 그다음 A는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네. A가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밖에 마이너스가 있었습니다. 어, 그러면은 잠깐만요. B-C 약분 되고요. 그러면은 남는 게 네. B-C 약분 됐고요. A 제곱 B 플러스 C A에 BC 이렇게 됐고요. 그럼 BC니까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가 있었죠?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C잖아요? 마이너스 매겨주면 1이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유리함수 타도 될까요? 네. 유리함수 그래프와 이제 사분면을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인데, 자, 사분면을 네, 보시죠. 이 녀석의 시그니처 포인트는 이제 바로 뽑을 수 있죠. 4,1이라는 사실. 그래서 X축 이렇게 있고, Y축 이렇게 있고, X축 이렇게 있을 때 4,1이 시그니처 포인트. 정근선이 이렇게 생기고요. 자, 3, 4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된대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놓이게 되면 그 확실히 지나지 않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지나는 걸 생각해 줘야겠네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4분면을 지날 때는 항상 그 원점이 항상 개입이 되거든요. 그 개입이 된다가 무슨 말인지는 과정을 통해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K 값을 구해 볼게요. 4를 대입하시면 되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그 K 값은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일 때 정의가 되기 때문에 여기 분모 나눠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4 대입하면은 여기 2a-1이 K인데 네, 여기 K 값인데 A가 자연수잖아요. 어차피 양수예요. 양수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A를 정수라고 했다면 이 구간은 전부 다 답이 되겠죠. 네,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얘는 이 그래프로 지금 이 그래프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x에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그때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겁니다. 4분면은 축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도 3, 4분면을 안 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0을 대입하면은 2a-5에 마이너스 4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얘가? 그래서 2.5보다 작거나 같은 저거니까 1하고 2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물음이 정수 A라고 물음을 당했다면 2a-1, 즉 K 값이 0보다 작은 상황은 0이 될 수는 없죠. 유리함수가 정의가 안 되니까. 이 상황은 전부 다 답이 되죠. 그래서 A가 2분의 1보다 작다가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정수로 바뀌면 답이 이걸로 바뀌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2분의 5보다 작은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두 개 공통 그 얘네 얘도 답이 되고 얘도 답이 되는 거니까 또는 관계겠죠. 이거 맞나?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뒤집혀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A가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어. 이 경우는 얘를 가리키고요. 이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 가리키는데 그 얘는 얘대로 답이 되고 얘는 얘대로 답이 되니까 또는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가 그때 역시 답이 또 유지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은 4, 4분면을 지나도록이래요. 그래서 그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시면은 K-13이야. 이렇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시그니처 포인트는 축이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1,3인 이제 여기가 시그니처 포인트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4, 4분면이 여긴데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음수여야 됩니다. K-13이 음수여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근데 4, 3면을 지나려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원점을 기준으로 원점보다 아래를 지나야 되니까 그래야지 이렇게 지나는 거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즉 k-10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0이랑 같은 거니까 4, 3면 아직 안 지나는 거예요. 지나는 거니까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는 end의 관계니까 k가 10보다 작은 거니까 자연수는 1부터 9까지 9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점이 항상 비교 대상이 되는 그런 문제였다. 그 다음에 445번 요거를 봐보죠. 이 문제. 저걸 평행 이동을 했더니 gx라고 정근선의 교점이 두 정근선의 교점은 우리 시그니처 포인트를 가리키죠. y는 fx 위의 점일 때 평행 이동했더니 자, 이거는 그 시그니처 포인트가 왜 시그니처 포인트냐? 평행 이동 정보를 이제 다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fx의 시그니처 포인트를 내가 잡아볼게요. 마이너스 4,3이죠. 그러면 이제 저기 이런 평행 이동이 진행이 되면 그 포인트가 이제 마이너스 6, 6 요걸로 이동이 되겠죠. 근데 얘가 여기 위에 점이다.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8, k 플러스 18 아니 뭐하네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18 그게 6이다. 이렇게
마이너스 10이니까 답이 6이 되겠죠. 유리함수를 평행 이동하면 시그니처 포인트가 그대로 이동이 한다. 그다음에 오른쪽은 발전이 없나? 여기까지만 있네. 자, 시그니처 포인트를 찾는 게 포인트죠. 정역이 2가 아닌 실수라는 거는 3이 아닌 실수라는 거는 2,3이 그 시그니처 포인트니까 자, 여기다 2를 대입했을 때 분모가 0이 되게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고 A가 3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 대입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450번에 봐볼게요. 자, 할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리함수, 역함수. 음, 어떤 유리함수를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라고 했을 때 이거의 역함수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정리해 준 바가 있죠? 이게 알파벳이 또 위치가 바뀌니까 요거 두 개가 부호도 바뀌고 저희 숫자도 바뀌고 그래서 요게 역함수인데 자, 역함수는 일단 구하는 건 이렇게 구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 유형에서 제시받는 상황은 저거죠. F하고 F 인버스가 똑같은 상황. 어. 그러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는 걸 역함수라고 하는데 대칭의 이동을 해도 똑같다라는 거는 F 자체가 Y는 X 대칭함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게 같은 말. 그러니까 시그니처 포인트가 Y는 X 위에 있다. 네, 이런 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 지금 하게 될 게 A 플러스 T가 이제 0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더해갖고 0이다. 네, 그렇게 가장 간단하게 추약할 수 있거든요. 자, 이게 성립되는 이유. 요거 역함수 구해보세요. C하고 B는 가만히 있고 요거는 마이너스 A고 요거는 마이너스 DX잖아요. 그럼 A는 마이너스 D랑 같고 D는 마이너스 A랑 같죠? 그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A 플러스 D는 0이다. 이 상황 자체, 어떤 상황? 그 F하고 F 인버스가 똑같은 이런 상황을 같은 말로 여러 개로 표현을 하자면 F 자체가 Y는 X 대칭함수이다. 시그니처 포인트가 Y는 X 위에 있다. 그 다음에 저거 더한 게 0이다. 고생하는 애들 둘이 더한 게 0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게 가장 빠르긴 가장 빨라요. 발전 문제 봐보시면은 그 원점을 지난다? 그러니까 0,0 대입하시면은 b는 일단 0이라는 조건을 주고 있고요. 점근선의 방정식이 1, 마이너스 2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역함수에 대한 걸 묻고 있구나. 자, 그러면 그 x가 1, 시그니처 포인트가 1, 마이너스 2라는 건 저기서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c분의 d, c분의 a인 거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f 인버스 마이너스 1을 구해 보시면은 얘는 이렇게 아까 같은 거고 f 인버스 x는 마이너스 dx 플러스 b cx 마이너스 a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은 b는 0이니까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분의 d 값을 구하는 거고 여기 관계식이 있으니까 다 이 약분이 되거든요. 지금 다 c로 표현해 볼게요. c는 마이너스 d, 그러니까 d는 마이너스 c, d는 마이너스 c고요. a는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2c니까 플러스 2c가 돼서 여기 c가 되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2번 역함수의 그래프가 그 뭐야
2,1에 대해 대칭일 때. 자, 유리함수는 시그니처 포인트를 기준으로 유일한 하나의 점대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역함수를 해주게 되면 f 인버스 x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마이너스 ax 플러스 1 x 마이너스 b로서 b, 마이너스 a라는 시그니처 포인트를 갖게 되는데 걔가 2,1이라는 거죠. a는 마이너스 1, b는 2니까 더하면 1이 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453번. 이제 요거는 변형 문제도 좀 하나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같은 말이라고 했죠. fx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때, 그러니까 대칭 함수일 때, 혹은 f가 f 인버스랑 같을 때. 자, 그때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었냐면은 역함수 만들 때 바꿨던 그 두 녀석 있죠. k 플러스 3이 0이어야 돼.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이에요. 이게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이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때,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봐도 되죠. 이렇게 나왔을 때는. 시그니처 포인터가 5, k잖아요. 근데 그거 두 개 같아야 되니까 k는 5가 되죠. 그냥 453번. 요거는 그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2,3을 지난대요. 2,3 대입하시면 A, B 관계식 하나 나오고, 그냥 역함수 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2,3 대입해서 두 개 저기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생각을 해봤던 거는, 아, 생각해봤던 그건 얘기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혼란 주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453번. 그다음에,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이제 이런 유형이에요. 456번 보면은. 역함수의 그래프가 그 원함수가 가지고 있는 그 대칭 기준 있죠. 뭐 점이랑 요거. 역함수도 걔를 그대로 같이 쓰죠? 아니죠. 자, 예를 들어 시그니처 포인터가 원함수에서 1,3이었어. 그 역함수는 3,1이잖아요. 그 시그니처 포인트가 다르죠. 그래서 원함수와 역함수는 점대칭이 다른 점 기준을 사용해요. 따라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같아도 지나는 점이 다르니까 역시 선대칭 역시 다른 기준을 사용하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왜 좋냐? 역함수의 그 기준을 줬기 때문에 역함수의 시그니처 포인트 찾으라는 거예요. 변변이 더하면은 2y는 4니까 y가 2고 x가 3이죠. 3,2가 역함수의 시그니처 포인트니까 원함수의 시그니처 포인트는 2,3이죠. 그래서 분모가 0이 되게끔 b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a가 3 이렇게 더하면 1이 나오겠죠. 순간적으로 낚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에 대해서도 좀 할 말이 있어요. 자, 유리함수. 최대 최소를 묻기 위해서는, 자, 이거에 대한 좀 면밀한 내용은 수학 2에서 나오게 되는데, 최대 최소를 묻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렇게 사익 구간에 패 구간을 줘야 되거든요. 유리함수에서 무조건. 만약에 그렇게 주지 않으면, 자, 이런 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유리함수 그래프가 있어요. x의 범위가 이렇게 줘버리면 어디가 최대인지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최대 최소를 이렇게 물으려면 무조건 경계값을 포함하는 이런 걸 패구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익 구간을 줘야 뭐 최대 최소가 다 나와요. 첫 번째, 해 사익 구간을 반드시 준다. 문제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점근선의 x를 x에 관한 점근선 있잖아요. 절대 포함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요. 왜냐하면 여기 점근선 x값이 이렇게 있는데 주어진 변역을 만약에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그래프가 이거 요건데요. 얘는 아래로 계속 내려가잖아요. 최소 존재하지 않아요. 계속 내려가니까. 최대도 계속 올라가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그 최대 최소를 물어볼 심산이면 절대로 이렇게 점근선 타고 계속 내려가는 애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느냐? 이쪽 끝으로 다 치우쳐서 이렇게 주던가 이쪽 끝에 치우쳐서 주던가 그렇게 줘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그 1을 대입하고 A를 대입한 게 각각 무조건 최대 아니면 최소가 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자, 내가 이걸 구태여 왜 정리를 하느냐? 이 459번을 풀 때 이제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포인트가 요거거든요. 이 이차함수의 이 유리함수의 그 k 값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2를 대입하면 k가 k 플러스 6인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니까 이제 그 막 경우를 나눈단 말이에요. 뭐 얘가 양수일 때는 감수니까 1에서 최소값이고 a에서 뭐 최대값이고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흘러가는데 이 문제를 가장 실용적으로 푸는 방법이 그냥 1을 대입하세요. 그러면은 k 플러스 4의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a를 대입하세요. a 마이너스 2에 4a 플러스 k죠. 이 녀석이 무조건 1이거나 2분의 3이잖아요. 그렇게 나눠서 푸는 게 좀 가장 빠르다는 겁니다. 1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게 k가 마이너스 5가 되게 되고 그, 네. 그러면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k가 마이너스 5가 바로 나왔죠. 그 양수니까 1이 지금 최소값이잖아요. 그러니까 k가 양수라면 1에서 최소값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1을 대입했을 때 이런 값이 나왔는데 그게 최소가 지금 나왔다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때 나온 그 k 값이 정말로 이렇게 나왔는지 말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아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1하고 a에서 무조건 최대 아니면 최소입니다. 그래서 1을 대입했을 때 값이 그러니까 오른쪽 끝에 있는 값이 최소면 k가 양수인 거고요. 이 k 말고. 그 다음에 얘가 최대면 이제 음수인 거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을 대입했을 때 값이 내가 만약에 이제 최소라고 했다라는 거는 k가 양수라는 거를 이제 가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뒤에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뒤에서. 네. 근데 양수가 되는 게 확인이 되니까 내가 맞게 짚은 거다. 그럼 반대로 한번 짚어볼까요?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2분의 3이라고 놔볼게. 2분의 3이 뭔데? 최대값인데. 오른쪽 끝을 최대로 봤다라는 거는 k를 음수로 봤다라는 거거든요. 요게 k인데. 그럼 이때 k, 같은 문자를 쓰니까 말이 헷갈리는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1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플러스 2분의 1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생각하고 했는데 이런 그림이 나왔으니까 거기 모순이 생겨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 답을 내보죠. 1을 대입했을 때 값이 1이다. k가 마이너스 5다. 이게 참인 걸 확인을 했고 그럼 이제 a를 대입했을 때 a 마이너스 2, a에 마이너스 5 요게 2분의 3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2a 마이너스 10 이퀄 3a 마이너스 6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0 플러스 5가 되니까 a가 마이너스 4 잠깐만요. 1 1을 대입했을 때 4 플러스 k
그걸 1이라고 했다. 마이너스 5라고 본 거죠. a를 대입했을 때, 여기 4a, 2분의 3이다. 여기가 8a 마이너스 10이고, 여기가 5a고, 4니까, 5a가 4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4에서 마이너스 5를 빼는 거니까 9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설명이 좀 꼬여. 그 다음에 그거거든? 직선과 유리함수의 위치 관계? 어, 유리함수하고 직선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첫 번째는 여기서는 이제 평이동 없는 여기가 이제 시그니처 포인트잖아. 어떤 그 직선이 이 시그니처 포인트를 정점으로 하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 그리고 정점을 찾는 방법. 이런 식으로 이제 기울기만 미정계수일 때 y는 m의 x-1 플러스 2. 이걸 보시면은 1,1을 고정적으로 지나는 항등식, m에 관한 항등식 보시면 1,1을 고정적으로 지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1,2가 안 그래도 시그니처 포인트인데 그 시그니처 포인트를 저기 정점으로 하고 기울기가 계속 변하는 이 노란색 케이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얘랑 지금 k 값을 보시면은 3이기 때문에 요 하얀색처럼 그래프가 그려지고 만나도록 하는 걸 구하여라.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되게 쉬워요. k가 양수거나 음수거든요. 이 노란색의 기울기가 이렇게 음수가 돼버리면 음수인데 점점 더 절대값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역은 기울기가 0보다 작은 영역이야. 이 영역을 지나는 건. 이 영역은 기울기가 0보다 큰 영역이에요. 기울기가 0인 건 여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울기가 엄청나게 커지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이제 직선에서 될 수가 없죠. m이 0일 때, m이 이제 요 식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직선의 위치. 근데 만나야 되니까 여기 정근선 사이여야 되니까 m이 0보다 클 때가 되는 거예요. 0보다 클 때. 자, 그럼 내가 문제 질문을 바꿔볼게. 여기서는 직선이 얘를 만난다고 했어. 그러면은 만나지 않기 위한 m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m이 0보다 클 때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는 걸 물어봤어요. 근데 내가 이 문제를 변형해봤어. 만나지 않는 범위. m이 0보다 작을 때 일단 만나지 않겠고요. m이 0일 때도 만나지 않죠. 이거. 그걸 해결해줬고. 그 다음에 2번. 자, 이걸 봐보죠. 자, 이 녀석을 푸는 방법은 일단 유리 함수로 풀지 않는 방법이 x 플러스 1을 곱해갖고 어떤 2차식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항상 뭐보다 크다. 그거를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기하적인 상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의 시그니처 포인트가 마이너스 1,3이죠. 얘네들의 정점이 공통점으로 0,3이에요. 그러니까 시그니처 포인트 위에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런 그림이에요. 마이너스 1,3을 저걸로 하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녀석이랑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여기가 x축이었으니까 요 점 그러니까 시그니처 포인트가 아닌 점에서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하얀색을 다 그리는 게 아니라 1부터 3이니까 일부가 그려지겠죠. 이렇게 일부가 이 파란색밖에 안 그려지는 건데 그
항상 성립한대. 어떤 게? 어떤 직선보다는 항상 위에 있고 어떤 직선보다는 항상 아래에 있고. 어. 근데 그 직선은 0,3을 정점으로 지나는 녀석이고. 자, 그러면 이제 가능한 게 어떤 범위가 되겠어요? 이렇게 그어지는 애보다는 크겠죠? 이렇게 그어지는 애보다는 지금 여기 잘못 그렸는데 1이 이쯤에 있는데 그래서 어 이렇게 그려진 애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란색 여기 지워지고 이렇게 자,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음. 이 문제가 답이 되는 상황이에요. 같아도 되는 거니까 여기를 지날 때까지는 괜찮은 거.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은 이 정점이 이제 0,3이니까 그 여기가 1일 때 x가 1일 때 지나는 점이 4죠. 1,4. 그 다음에 x가 3일 때 지나는 점이 3, 4,14죠. 2분의 7이죠. 그래서 얘 사이의 기울기, 얘 사이의 기울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1분의 1이니까 기울기가 1보다 1일 때가 이제 큰 거고요. 여기는 기울기가 그 3분의 2분의 1이니까 6분의 1. 얘가 6분의 1이고 얘가 기울기가 1이 되는. 자, 그러면 여기서 최소값이라는 말은 왜 나왔냐면은 저걸 만족하는 구간은 사실 이렇게도 존재할 수 있어요. 직선이 이렇게 그려줘도 작은 거, 큰 거 다 성립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넓은 거 말고 여기에 딱 맞는 범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A, B값 계산하면 6분의 5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어, 잠깐만요. 그러면은 10 대입하면 37, 공차가 3이니까 40, 44. 이걸 보냈던 거거든. 계산이 아니라 그냥 이거만 커서 실제로 이렇게 복잡하게 안 돼요. 계산 너무 많이 가니까 그게 됐던 거. 이게 하렸구나. 아, 음. 네. 5기 4번. 맞아. 이게 대소관계. ABC. ABCD는 이제 우리 그 K 값이잖아요. 어, 그래프의 LV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죠. 지금 양수가 CD가 양수겠죠. 양수 중에서 절대값이 가장 큰 D가 제일 클 거고요. 그 다음에 C일 거고요. 음수 중에서 절대값이 가장 큰 A가 가장 작겠죠. A, B, C, D 순서. 예. 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삼각형을 만들잖아요. 아니, 사각형을 만들잖아요. 직사각형을. 직사각형이 클수록 K의 절대값이 큰 거죠.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잖아요. D는 절대값이 가장 크고 양수니까 가장 크고 A는 가장 작겠죠. 그 사이에 BC가 있겠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K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해 봤잖아. 음. K는 수선의 발을 나눴을 때 그 직사각형의 크기인데 XY 좌표 부호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K가 절대값이 크다라는 건 사각형이 커지기 위해서 이렇게 얘가 멀어져야 되는 거죠. 시그니처 포인트로부터.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뭐 했었어? 그 이번 시간에도 그 발전 문제 풀 건데
이렇게 점근선까지 떨어지는 그 거리가 같아서 이렇게 정사각형이 나오는 컨디션이 둘레의 길이의 최소가 되는 컨디션이었죠. 그 둘레의 길이 최소로 뭐가 최소였어요? 그러니까 그 편의상 그냥 요거 봐보시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y는 x분의 k라고 해봐. 평행이동 없었어요. x, y는 k죠. 곱이 이제 k로 일정한 거야. 그러면은 이게 x고 요게 y니까 요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요거잖아요. 네, 요거는 산술기하를 쓰면 그 EX 앞에 원래 2가 있고 여기 EX랑 해서 4가 나오니까 4의 루트 XY잖아요. XY가 K니까 4 루트 K가 이제 최소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 뭐라고 했어요?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XY가 똑같을 때니까 그 요게 이제 K 그 뭐야 K를 넓이로 하는 정사각형이니까 루트 K니까 여기 루트 2K였고 어 뭐였냐 둘레의 길이 일단 요 사각형 둘레의 길이의 최소는 2 루트 xy, 4 루트 xy. 요게 이제 최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4 루트 k가. 그다음에 내가 지금 말한 거는 여기 이 최단 거리. 그래서 이제 루트 2k의 두 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두 쌍곡선 사이의 최단거리. 이게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거. 자, 근거는 산술기야. 계속 가볼게요. 그 다음에 저게 뭐야? 요거. 순환하는 거. 유리함수에서 f의 순환. 요거는 지난 시간에 좀 해봤으니까 넘어갈게요. 이 시그니처 포인트 이용해서 A, B, C 다 구한 다음에 지나는 점 이용해서 3 대입해 갖고 돌려주시면 되고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건 지난 시간에 이제 증명했던 내용이죠. 이 기하 상황을 말로 표현해 볼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0,0으로 시그니처 포인트가 같아요. 근데 K 값이 달라서 이렇게 떨어진 정도가 다른 거야. 그때 이제 여기 한쪽에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그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만들건 그러니까 여기서 한 점을 잡아서 위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만들 때 이 직각삼각형의 둘레 길이가 항상 일정하다고 했죠. 넓이가 둘레가 아니라 넓이가. 그거 이제 A, B라고 놓고서 해보면은 그 증명이 됐던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468번을 봐보시죠. 어. 자, y는 x분의 2가 있는데 얘는 일단 시그니처 포인트가 그 0,0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 y는 x 대칭함수구나. f하고 f 인버스하고 같은 그런 녀석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식만 줘도 저기 근데 그 중에서 B하고 C가 이제 그 대칭 관계에 있는 그런 짝꿍이래요. 그다음에 ABC의 넓이가 2 루트 3일 때 2 루트 3일 때 B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자. B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 그러면은 ABC의 넓이가 이렇게 되고 B를 내가 A, A분의 2 이렇게 두고 얘를 그렇게 두고 저기 뭐야 빗살 무늬 저기 신발권 공식 그거를 해서 2루트 3이다 해갖고 A 값을 구해도 되는 문제고
음,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는 XY 반대. 네. 근데 이 유형에서 힌트가 그건가? 유리함 조절 미활용. 네,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B의 좌표를 이렇게 놨어. 그러면 이제 C의 좌표가 A분의 2, 저기 A잖아? 그다음 이제 A 좌표가 마이너스 2, 2. 어. 그러니까 이걸 다 같이 평행 이동을 해서 저거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일단 나오긴 하는데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생각을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부터. 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그 위에 있는 변형 문제부터 좀 빌드업을 해 볼까 하는데요. 지금 이 그림을 좀 따와 봅시다. 넓이가 14다. 이 그림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14래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아래 있는 발전 문제보다 쉬운 문제인 이유가 0하고 여기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이제 높이가 되겠죠? 음. 그 높이가 몇이 나오냐면은 0,0 대입하면은 그 네, 루트 2분의 6이죠. 그래서 3 루트 2가 나와요. 루트 2분의 6이어서. 음. 자, 그러면은 높이가 적으니까 밑변은 몇이어야 되겠니? 넓이가 14래.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높이 곱하기 밑변이 14니까 3 루트 2분의 28이 나와야겠네, 밑변이. 어. 밑변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잘 봐봐. 내가 항상 얘기했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여기가 1대 1인 거야. 근데 이 길이가 뭔가요? 얘하고 얘 연립했을 때 그 두 근의 차이잖아. 그 두 근의 차이에 루트 2배라는 거야. 그게 밑변이에요. 밑변을 구하는 게 지금 이제 중요가 될 건데, 밑변. 나는 이제 이걸로만 풀어서 또 다른 정석적인 방법이 뭐 있을 수 있겠는데, 밑변. 자, 이거 두 개 연립해 보세요. 두 개 연립해 보면 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이퀄 k 맞나요? x 6x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의 두 근이 여기 있는 두 녀석의 x좌표죠. 그럼 우리 근과 계수할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차 알고 계시죠? 저기 네? 그런 게 있었나요? 요거요. 그 두 근의 차거든요. 네, 이거 외워주세요. 개념 원리도 있는 거예요. 그 두 근의 차를 하시면 네, 저게 나오겠고 그 두 근의 차이에 루트 2배가 밑변일 거 아니에요. 밑변이 아까 내가 넓이로 역산을 하니까 이제 요거였는데 두 근의 차이는 1분의 절대값 a니까 1분의 여기 4분의 d 그런 거 쓰시면 안 되고 36 마이너스 4k 그걸 루트 씌운 거. 어, 그게 두 근의 차이. 거기에다가 루트 2배 한 거. 이게 밑변이다. 요렇게 해서 2 되고 요거 14 되고요. 여전히 좀 더럽게 나오는데 거기서 구하는 게 뭐지? k 값을 구하는 거지? 아, 그렇게 해서 k 값 구해주시면 되거든요. 답이 몇이냐? 1번 9분의 32 이렇게 나오는 건데. 네, 까지 돼보죠. 네. 이거 제곱하시면은 9분의 196, 36 마이너스 4k. 그러면은 4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4, 4, 16, 4, 9, 36, 9 마이너스 k. 그러면은 9 넘겨서 36. 그러면은 13의 부호 반대. 뭐라? 4, 9, 36, 49. 9는 32. 오케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분의 차이는 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 의 루트 두분의 차. 여기다 루트 2배를 하면 그게 밑변 기울기가 1이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하게 되면 6 루트 2분의 6 거기다가 2분의 1을 하게 되면 삼각형의 넓이가 14다. 그러면은 얘랑 약분되고 얘가 3이야. 그래서 3분의 14인데 양변을 2로 나누면 얘는 7이 되고 얘는 4, 9, 9분의 49, 9 마이너스 K. 그럼 9분의 81이니까 30이 나오죠. 네. 자, 이건 한 번 더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봐볼게요. BC가 Y는 X에 대해서 대응점이기 때문에 BC 사이 이루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내가 BC가 이루는 그 직선을 이렇게 둘 수가 있을 거예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구하는 게 뭐죠? B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다 구한 다음에 뭐 X 중에 큰 거 대입하면 되는 거죠. 식을 완성시킨 다음에. 그래서 다른 방법도 또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까지는 아니니까. 자, 그래서 요거랑 이제 y는 x분의 2랑 연립을 해 보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2 이퀄 0의 두 근이 바로 이 b하고 c하고의 x좌표예요. 자,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루트 여기 두 근의 차 거기다 루트 2배 한 게 바로 여기 bc 밑변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2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해주시면은 이거 마이너스 2 플러스 2 여기 k만 남게 되고요. k는 일단 양수죠. y절편인데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이게 이제 높이죠. 2분의 1을 한 게 얼마다? 2 루트 3이다. 이렇게 요거 지워지고 네, 요거 2에 제곱되면 양면 제곱하면은 k제곱은 k제곱 마이너스 8에다가 요거는 3이고 요거는 저기 4의 제곱이 16 곱하기 3 이렇게 되죠. 그럼 k제곱을 그냥 x라고 해볼게요. x는 양수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8 x 마이너스 16 곱하기 3 이렇게 되니까 8 곱하기 4하고 10이 이렇게 되죠. 48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되니까 x는 양수여야 되니까 12 다시 말해서 k제곱이 10이니까 k도 양수여야 되니까 k는 루트 12 얘가 루트 1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저거는 루트 12 x제곱 마이너스 루트 12 x 플러스 2에서 둘 중에 큰 근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 큰 근이랑 관계식은 얘가 좀 더 쉽겠네. 그러면은 얘들 큰 근이 알파가 나왔어. 그러면은 y는 알파분의 2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해주면은 이 값을 구하라는 건데 요거는 상반방정식이 안 나오네. 그다음에 k제곱 근데 다 된 거죠. 이거 뭐 쓰면 되는 거니까 좀 어쩔 수 없이 좀 식이 좀 복잡하긴 불가피한가? 요거 4 빠져나가면 2로 나가고 2루트 3 이렇게 그러면은 3-1 뭐야 인수분해가 되는데 1이니까 저기 2루트 3 얘가 요거 때문에 그러면 저기 뭐야 B'이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두고 여기 루트 3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1 요건데 큰 거니까 루트 3 플러스 1 그걸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은 근데 조금 복잡하네 이게 알파죠
대입해 주시면 나오기는 하겠는데. 근데 왜 이렇게 원래 숫자가 좀 복잡한가? 음. 알파 제곱은 여기 3하고 1이니까 4 플러스 2 루트 2. 2 루트 3. 그럼 4 플러스 2 루트 3이랑 플러스, 자,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과정 속에서 좀 지워질 것 같고요. 여기 위아래 켤레 곱해주면은 4에 4 마이너스 2 루트 3에다가 어, 이게 저기 곱하면은 16 마이너스 12니까 4가 나와서 얘가 지워지고 그럼 8이 나오겠죠. 4번. 숫자가 좀 복잡한 문제였나 봐요. 그래서 아까 그리고 아까 그럼 그 방법으로도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게. 그 아까 했었죠? 요거 a, 여기 a, a분의 2라고 두면 요거 저기 신발끈 공식. 그래서 그거 저걸 적어드릴게요. 어떤 게 더 편한 건지. 자, 요거까지 정리해보고 얼른 좀 무리함수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자, 이 녀석을 y-2, x-2 이렇게 해주면 그 k 값이 바로 요 사각형의 그 넓이를 가리켜요. 그러면은 그 얘 두 개 갖고 저기 지금 둘레 길이의 최소값 물어봤잖아요. 둘레 길이는 가로 세로 이거 두 개 더한 거의 2배죠. 그러니까 그 아까 그게 같을 때가 이제 최소가 되는 거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거의 최소는 이제 뭐 k 요걸로 되는 건데 두 배 해갖고 그러니까 이게 등호 조건에서 최소가 되는 거니까 얘하고 얘하고 같을 때잖아요. 음. 지금 k 값이 2죠. 그러니까 루트 2로 같은 거예요. 이 사각형의 넓이가 2니까 루트 2, 루트 2로 같은 거예요. 얘하고 얘가. 그래서 만약에 XY 좌표를 물어봤다. 1 플러스 루트 2, 2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거고 좌표는 그때 P의 좌표는 P를 물어봤다면 그 둘레의 길이의 최소는 루트 2의 4배니까 4 루트 2가 되겠죠. 요건 좀 쉬운 문제. 자, K의 의미는 이렇게 수선해발에서 나온 이 사각형의 넓이를 K가 의미하고 그래서 그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은 얘하고의 산술기하를 통해서 이게 정사각형일 때가 그 컨디션이기 때문에 이 넓이가 예를 들어서 K값이 4다. 한 변의 길이가 2라는 거 아니에요. 그 스퀘어. 루트. 그거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동점과 여기 위에 동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아까 얘기했죠. 그 그것도 다시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컨디션이 같다. 그래서 이 넓이가 K가 이게 루트 K니까 루트 K의 루트 200 루트 2K 그거의 2배니까 결국 루트 8K가 된다. 최단 거리가.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외우면은 둘레 길이는 루트 K의 4배니까 16K. 자, 여기 그 K가 이루는 사각형의 둘레는 루트 16K. 여기 최단 거리는 루트 8K. 관계식이 있어요. 자, 그럼 아유, 너무 좀 지연이 됐는데 자, 우리 무리 함수 무리식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무리식에서 가장 먼저 이제 저기 봐야 될 부분은 y는 루트 x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인데 자, 양변을 제곱해 보면 x는 y제곱 즉 이거 뭐예요? y는 x제곱에서 xy 뒤바뀐 거잖아.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그려지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 y가 플러스일 때만이에요. 이 녀석의 부호는 아무것도 없으면 플러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플러스만 취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모든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대칭 한번 해볼까요? 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어. 그러면은 y축 대칭이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y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를 양면에다가 마이너스 곱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붙게 되고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y는
마이너스 이렇게 말이에요. 일단 대칭 이동 먼저 해본 겁니다. 나중에 가면은 막 애들이 선생님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리는 막 헷갈려 해서 내가 그냥 이렇게 고양이 코수염 생각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고양이 코고 고양이. 그러니까 이 모양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코수염이 막 이렇게 나면 이상하잖아. 자, 그럼 이제 다음 중요한 게 여기가 이제 시그니처 포인트거든요, 무리함수에. 여기서는 평행 이동이 없으니까 0,0이죠. 자, 이 상태에서 다 같이 한번 우리 평행 이동 2,3으로 이사가 봅시다.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되죠? y는 루트 x 대신에 x-2 y 대신에 y-3을 대입하면 여기 플러스 3 이렇게 이사가 가거든? 시그니처 포인트가 2,3인 거야.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무리함수에 대한 좀 거의 그래프에 대한 거의 많은 내용이 이야기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y는 마이너스 여기 2에 루트 3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5. 자,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때 자, 시그니처 포인트가 1,5죠. 그래서 1,5의 점이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막 이상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고양이 코스염처럼 가는 거예요. 고양이 코스염 이렇게 되면 좀 이상하잖아? 고양이 코스염, 고양이 코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렇게 여기 코스염, 저 코스염이 좀 자연스럽죠? 자, 그래서 1,5라는 시그니처 포인트를 잡아주시고 x에는 마이너스가 없고 y에만 마이너스가 있는 거기 때문에 x축 대칭을 한 모양새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역함수에 대한 물음이 또 나오는데 이건 너무 날림 설명인데 너무 좀 급한 감이 있긴 한데 역함수. 일단 정석적으로 역함수를 구하시면은 그 여기 x, y 뒤바꾸시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x, y 뒤바꾸고 이게 잘 정리하면 역함수가 나오긴 하는데 자, 우리 역함수가 우리가 되게 반가운 친구예요. 2차 함수거든요. 중3 때 했던.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 2차 함수를 이렇게 반절 자른 모양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쉽게 구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면은 자, 그 원리가 궁금하면 엑셀 바꾼 다음에 차근차근 해보시면 돼요. 내가 물어볼게. 요 녀석 부호 뭐니? 마이너스죠, 결국에. 그러니까 여기 루트 안에가 양수가 나와야 실수해서 정의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 얘는 어떤 그 범위가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거기다 5를 더한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최대가 이제 5가 되는 거거든. 내가 지금 치역 찾기를 하는 거예요. 치역 찾기.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볼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역함수에서의 치역은 역함수에서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시그니처 포인트가 1,5였죠. 그거 바뀐 게 꼭지점이에요. 시그니처 포인트 바뀐 게 꼭지점,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일부러 헷갈릴 걸 줬거든요. 복잡한 거. 여기 x의 개수가 지금 3이죠. 12거든요. 12. 12를 역수 취한 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밖에 걸 안으로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래서 y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치역이 어떻게 돼? 5보다 작은 애들이죠. 5에서 조금 빼진 애들이니까. 그래서 그게 x가 5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5,1이면 이쯤 되고 아래로 볼록인데 5보다 작은 애니까 요게 이제 역함수인 거죠. 요거 원함수 그려보면은 대충 맞는지 봐보면은 여기 5,1이었으니까 1,5가 이쯤에 있겠고 아까 어떻게 됐었죠? 요렇게 됐었죠. 그러면 이렇게 뒤집은 거 보이죠? 이렇게 되는. 그럼 이거 몇 개 연습만 해볼게. 그러니까 지금 무리함수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한 거야. 그 그래프 그리는 거랑 정역, 치역 찾는 거랑 역함수식 쓰는 거 이렇게 세 가지만 한번 연습해 볼게요. y는 마이너스 3의 x 루트 7x 플러스 5의 마이너스 3. 자, 이러한 무리함수 여기다 마이너스 3 주자. 마이너스 2 이렇게 줄게. 자, 이 녀석의 시그니처 포인트 몇 컴마 몇이죠? 반대로 2분의 5코 2.5 그래서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이쯤 되는 거예요. 2분의 5 컴마 마이너스 3의 시그니처 포인트라고 해서 자, 고양이의 오른쪽이 방향을 얘기해 주세요. 고양이 수염에 오른쪽이 오른쪽 아래 왼쪽이 왼쪽 아래. 자, x에도 마이너스 이거 y 거예요. 마이너스
왼쪽 아래.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죠? 약간 위로 볼록도 뭔가 그 고양이 수염 자연스럽긴 한데 하여튼 그 고양이 수염은 요거예요. 이 우리가 키우는 고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네, 잘 그렸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이거 역함수 한 번씩 써볼게요. 역함수. y 인버스는 어떻게 되죠? 자, 시그니처 포인트 어떻게 한다고? xy 바꿔서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2분의 5 됐다. 숨 한번 돌리고 자, 여기 x의 개수에 역수가 들어갔는데 x의 개수 몇이라고 해야 돼요? 자, 3을 안으로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그게 포인트야. 이게 중요해. 9죠. 9이 18이고 부호까지 반영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8분의 1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겠죠? 그럼 그림 그려서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정의역 불러보세요. 정의역은 어떻게 돼? x가 2분의 5보다 어때? 작거나 같아야 되죠. 여기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결론적으로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더 작아지는 거지. 그러면 치역 y는 어떻게 되니? y는 마이너스 3보다 커요, 작아요? 작거나 같은 애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치역이어서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 그래프에서 확인되시죠?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은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시그니처 포인트랑 수염의 방향을 알면 자, 우리 유리함수에서 시그니처 포인트로 정근선 바로 때려박아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시그니처 포인트에서 x의 범위, 정의역, y의 범위, 치역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그니처 포인트 이런 이름까지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그려갖고 역함수가 적절한지 한번 봐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3하고 2분의 5. 여기가 2분의 5,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에 2분의 5 요쯤에 있겠고요. 위로 볼록이고 위로 볼록이니까 이제 그리고 자 이거의 x의 범위는 이거의 y의 범위가 2분의 5보다 마이너스 3보다 작다 했죠?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요. 네. 얼추 이렇게 둘이 뭔가 마주보고 있죠? 네. 요거 연습해 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다음 시간에 원래는 이제 무리함수 문제를 한번 풀어주고 다시 한번 풀어봐 이건데 무리함수 그 터프만 제외하고 노말까지 조금 다 풀어 오시면은 그렇게 좀 문제풀이 좀 쭉쭉쭉쭉 해주는 걸로. 지금 뭐 터프는 트라이는 해보셔도 되는데 그 좀 단원 정리하고 약간 기본기가 다져진 다음에 할게요.